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한미 간 원조 협정의 체결, 그리고 그에 따른 주한경제협조처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현지 수행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합동경제위원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은 원조의 양상을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으로 대규모 파괴가 발생함에 따라 원조의 1차 목표는 다시 구호가 되었습니다. 미군 주도의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됨에 따라 원조 집행에서 군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7월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연합사령부를 통하여 제공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외국 원조 수입 총괄표에 실린 크릭, 즉 한국 민간 구호 프로그램이 바로 연합사령부를 통해 제공된 구호 원조입니다. 표의 크릭 옆에는 웅크라가 있습니다. 전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던 1950년 말에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웅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국 전역의 경제재건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바뀌어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전까지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웅크라의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해설은 다음 주차의 강의에 네이산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크라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활발하지 못했지만 처음 웅크라가 설립되었을 때는 전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ECA와 기능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1951년 1월 주한경제협조처를 철수하기로 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주한경제협조처는 주한미 대사의 반대가 있었지만 3개월 뒤인 1951년 4월 해체되었습니다. 그 기능 중 일부는 웅크라로, 일부는 유엔군 산하의 유엔 민사처, 즉 엉케크로 넘어갔습니다. ECA 원조 프로그램이 1951년 초에 종료된 후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한미 간의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 총사령관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에 따라 미 육군부가 협정 초안 작성에 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무부와의 협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협정 초안은 1951년 7월 도쿄에서 육군부, 국무부, 부산 미 대사관, 주한 미8군 사령부, 웅크라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측은 이전 한미 원조 협정 수준의 외환 통제 권한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협정문 초안에는 한국 정부의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외환의 사용 범주별 주기적 배분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협의와 동의하에 실시한다. 1951년 11월에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의 협상이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앞서 말씀드린 일종의 외환 통제 규정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1월에 9번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1948년 원조 협정에는 포함되었던 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쉽게 제압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상 중단 후 1951년 12월 말에 한국 정부의 허정 국무총리 서리는 유엔군 측에 문제의 외환 통제 규정 수정안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한국 측은 원조로 얻은 외환은 공동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그 밖의 외환은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안정화 등 그 목적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엔군 측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협상은 1952년 2월에 재개되었습니다.
유엔군 측은 협정문 수정안을 들고 왔는데 그중 외환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립해 이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외환 사용과 관련하여 소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국 정부는 그에 기반해 외환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결국 합동경제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도 원조로 얻은 것 이외의 외환은 한국 측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국 측의 의견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952년 2월에 10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평행선만 확인하고 재중단되었습니다.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유엔금 대여금 마련, 즉 유엔군의 활동에 필요한 한국 화폐를 한국 정부가 대여해 주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린 것이었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원조 물자 도입이 시급했기 때문에 결국 표류 중인 협상의 타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새로운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협상단의 대표는 주한 미 대사와 유엔군 총사령관의 추천을 받은 클레어런스 E. 마이어가 맡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1941년 한 석유회사의 일본 지사장을 역임한 바 있었고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대만과 필리핀의 경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파견단의 미국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협상단의 대표로 임명된 것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이어 사절단은 1952년 4월에 방한하여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한다는 수정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 5월 24일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근거에 합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1인과 유엔군 총사령관 대표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와의 효과적인 경제조정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정은 합동경제위원회가 조정 및 자문기관이며 운영기관은 아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제정책, 특히 외환 사용에 관한 원조 공여자 측의 개입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문구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외환 사용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에 유엔군 총사령관, 즉 미국 측도 외환 통제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첫 번째 유엔군 측 대표는 군인인 토마스 W. 헤런이, 한국 측 대표는 재무부 장관 백두진이 맡았습니다. 예비회의가 1951년 6월 27일에 열렸고 첫 번째 회의는 7월 3일에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두 대표 외에 유엔군 측 사무국장과 한국 측 사무국장 대리도 참석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 위원회 표준 절차,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유엔군 측 사무국장 임명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정기회의는 격주로 열기로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제공되는 원조의 성격도 구호에서 재건으로 확실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웅크라가 재건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설립 이후 미국 정치 환경이 바뀜에 따라 웅크라의 위상은 약화되고 미국 자체의 원조가 강조되었습니다. 휴전 직후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는 FOA로 개편되었고 미국 정부는 한국에 FA 원조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FA 원조의 개시는 원조기구 간의 협조 및 조정이라는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국 원조 수입 총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릭 원조도 계속되었습니다. 위상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웅크라도 시멘트 공장 건설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FOA 원조가 개시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원조 프로그램 간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휴전 협정이 논의되고 있던 1953년 4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헨리 제이 타스카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타스카는 유럽 경제 전문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 플랜 하에서 유럽 부흥 계획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타스카는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자체 조사 활동을 토대로 1953년 6월 타스카 보고서를 미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한국에 제공될 원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1954년 이후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단시간에 이루기 위해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스카 보고서는 당시 제기되던 원조 프로그램 간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본부를 두는 특별대표 사무소의 설치를 공고했습니다. 특별대표는 미 대통령과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책임을 지며 한국에 제공되는 모든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감독, 조정하며 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유엔군 총사령관을 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타스카의 제안에 대해 미 국무부와 유엔군 사령부 모두 반발했습니다. 국무부 측은 종전 후 유엔군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를 타스카 보고서가 도외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측은 특사가 유엔군 총사령관의 경제 자문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타스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타스카 보고서의 특별대표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제조정관실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제조정관실은 1953년 8월 설치되었으며 초대 경제조정관으로는 마셜 플랜 하에서 ECA의 유럽 부처장을 맡은 바 있는 C. 타일러 우드가 임명되었습니다. 경제조정관실은 1959년 7월 주한미국 경제협조처, 약칭 유솜으로 개편되기까지 미국 경제원조의 현지 실무부서로서 활동하였습니다. 1956년경의 조직도를 보면 행정부서로서 재경정책국, 기획국, 기획조정국 등이 있었고 기술운영부서로서 재건기술국, 농업국, 정부서비스국 등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직원 수가 30명 정도에 머물렀지만 경제조정관실이 가장 확대되었던 1950년대 말에는 직접 고용된 인원이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타스카는 경제조정협정의 개정과 합동경제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경제부흥 원조의 제공에 맞추어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 운영 과정에 한국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동경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한국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조 프로그램의 변화에 맞추어 한미 간의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1953년 8월 부임한 우드는 한국 측 경제조정관인 백두진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타스카가 제안한 한국 측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협상은 그 밖에도 앞으로 다른 주차에 강의에서 검토할 환율 설정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4개월 만인 12월이 되어서야 타결되었습니다. 바로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입니다. 협약은 한미 양측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재정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재건 투자를 책정할 때 재정안정 계획에 합치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조 물자가 제공된 만큼 한국 화폐 단위로 적립해야 했던 대충자금은 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1952년 5월의 경제조정협정과 1953년 12월의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통해 합동경제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역할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타스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미국 측의 여러 원조 수행 프로그램의 조정기구로서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막대한 원조의 수행체계가 정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 원조의 한국 내 수행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0년대 한국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